안녕하세요, 썰TV 여러분. 이곳에서 종종 사연을 듣기만 했지,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6개월 전에 이혼한 30대 중반 여성이고요. 3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겠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행히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어서 여자 혼자 아들 키우기 무섭지 않네요. 사연 들으면 못되고 이상한 사람들 천지던데. 예전 시대 인간들도 만만치 않아서 저도 사연 보냈습니다. 거지근성 가득한 시댁에서 벗어나 돌싱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동네에서 유명한 구두쇠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자주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너 아빠가 화장실에 갈 때 휴지 몇 칸 쓰라고 했어? 그리고 대체 양치할 때 치약을 얼만큼 쓰는 거야? 네가 썼다 하면 치약이 푹푹 줄어들어. 나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안 쓰기는. 네가 낭비하는 휴지랑 치약이 얼마인 줄 알아? 아빠 정말 너무해.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맨날 혼내기만 해. 당연히 혼내야지.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대는데. 이거 사.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마. 이렇게 작은 것부터 아껴야 큰 돈 모을 수 있는 거야. 네 엄마랑 너는 아낄 생각 안 하고 막 써버리지만 그나마 나라도 열심히 아끼니까 우리 집안이 이 정도로 사는 거라고. 가만 보면 제 엄마랑 똑같아. 감사한 줄 모르고. 너 앞으로 휴지는 큰 거 볼 때만 써. 치약 쓸 때는 아빠한테 꼭 검사받고. 아빠, 어떻게 큰 거 볼 때만 휴지를 써? 그건 말도 안 되지. 아, 다른 데는 물로 닦으면 되지. 그거 뭐야, 비데 모르냐? 비데 쓰는 사람들이 휴지 안 쓰고 물로만 닦잖아. 오히려 그게 몸에 좋다더라. 우리 집은 비데 없잖아. 귀찮게 어떻게 매번 물로 닦아. 그러지 말고 비데 하나 사줘. 그럼 휴지 아낄 수 있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냐? 아, 솔직히 우리 집 오래됐잖아. 친구들이 나 가난한 집에서 사는 줄 안다고. 방도 좁고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사 가자, 아빠. 어? 아유, 시끄러워. 이사는 무슨. 그렇게 싫으면 네가 돈 벌어서 사든가. 그리고 너 요즘 밤늦게까지 방에 불 켜놓던데. 앞으로 11시 되면 전체 소등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핸드폰도 조금만 들여다봐. 이거 사. 한 번 충전할 때마다 전기료가 얼만데. 아빠. 이건 우리 아빠의 일부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더 지독하게 아끼고 아끼셨어요. 이런 아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주 꾸중 돋는 건 기본이고 겪어도 되지 않을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빠는 제 입시 준비부터 남다르셨어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이제 너도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알려줄 건 미리미리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으라고 했다. 네,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입시 준비한다고 학원 지원해 줄 생각 일절 없다. 다른 집들은 학원이나 과에다 돈을 들이붓던데 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지원해 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해라. 원래 공부란 건 평소 실력이 중요한 법이니까. 그리고 네가 수시로 대학 갈지 수능으로 대학 갈지 몰라도 원서는 신중하게 넣어라.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를 마. 그림의 떡이라고 가망 없는 대학은 애초에 포기하란 소리야. 원서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돈 버리게 하지 말고 대학 원서는 딱 3군데만 넣어라. 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내주마. 대신 용돈은 일절 없어. 성인 되면 용돈 버리지만 너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돈 귀한 줄 아는 법이야. 알겠냐? 학원이랑 과외는 기대도 안 했어요. 용돈도 제가 집안일 도와드려야만 주시니까 그것도 그러려니 이해하고요. 하지만 원서는 안 돼요. 수시 쓸 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1차 때 신중하게 새 곳으로 원서 쓴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빠 말은 신중하게 쓰라는 거 아니야. 괜한 돈 버리게 하지 말고. 세상에. 어느 아빠가 이렇게까지 돈을 아낄까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딸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앞둔 마당에 말이죠.
입시 문제마저 지독하게 돈을 아끼는 아빠 덕에 결국 묵묵히 듣고 있던 엄마가 나서주셨습니다. 당신 입시 준비하는 애 기운 빠지게 그럴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지원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엄청난 구두쇠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매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게 뭐가 매정한 거야? 미리미리 돈 무섭다는 거 알려주는 건데. 이게 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죠. 아우 됐어요. 걔가 똥을 끈 지 다 내 업보예요. 진작 당신이랑 이혼하고 위자료 왕창 받는 거였는데 물러터져서 그러지 못했으니 내 딸이 피해보는 거죠 뭐. 뭐, 뭐야? 아빠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만 해. 대학 원서랑 용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아, 당신 무슨 돈이 있다고 마련해 준대? 내 주머니에서 몰래 빼돌리기라도 하려고? 됐네요. 치사해서 당신 돈 건드리지도 않아. 나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그게 당연한 거고. 그간 당신 때문에 내 딸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다른 집 애들은 학원에 과외에 전폭적으로 지원받는데 우리 딸 좀 봐요. 혼자 아등바등 공부하는 거 안쓰럽지도 않냐고요. 하긴 당신이란 인간이 그렇지 뭐. 됐고 내가 벌어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 알아요. 이 나이에 당신이 뭘 알 수 있다고. 아서 괜히 나대다 다쳐서 병원값이나 물게 하지 말고. 아이고 안 그럴 테니까 신경 꺼요. 그래 엄마 괜히 무리하지 마. 집안일 하느라 팔이랑 무릎도 안 좋으면서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지금껏 그래왔잖아. 아니야 엄마가 지원해 줄 거야. 엄마 친구 춘희 아줌마 알지? 곧 있으면 반찬 가게 연다더라. 엄마 거기서 일하기로 했어. 그냥 반찬 만드는 것만 조금 도와주는 정도니까 그렇게 무리되지 않아. 여태 집에서 해왔던 것들인데 눈 감고도 하지. 엄마가 학원은 못 보내줘도 우리 딸 쓰고 싶은 원서는 마음껏 쓰게 해줄게.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앞으로 집안일도 하지 마. 엄마가 용돈 챙겨줄 테니까. 엄마.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그럴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집안에 보태야지 뭘 해줘? 당신 제정신이야? 그동안 당신이 번 돈이라고 유세 떨었죠? 나도 내가 번 돈 유세 떨 테니 상관 말아요.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한테 지원해줘야겠으니까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집안일 반반씩 하자고요. 얼마라도 생활비 낼 테니까. 뭐를 반반해? 이 사람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모성애가 이런 걸까요? 그동안 엄마는 아빠의 잔소리에도 묵묵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아빠에게 반격했고 몇십 년을 살아온 가정주부의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빠와 같이 경제활동하니 뭐든 반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자며 강하게 밀고 나가셨죠. 따지고 보면 진작 이렇게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봐오던 엄마의 삶이 정말 딱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빠는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이혼 진행할 때 드는 돈하며 위자료 줄 돈 아깝다고 길길이 날뛰셨죠. 그 덕에 저는 엄마의 지원을 받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아니 왜 나와 있어? 날도 추운데. 그냥 엄마랑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렸어. 이거 뭐야? 가게에서 팔고 남은 반찬. 춘희 아줌마가 너 먹이라고 이것저것 싸줬어. 이리 줘, 내가 들게. 아유, 됐어.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뭐. 일이 달라니까. 우리 딸, 오늘 왜 이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냥 뭐. 요즘 집안일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니까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어머, 그래? 잘 됐네. 아유, 엄마가 진작 도와줬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미안하기는 그동안 엄마도 많이 힘들었잖아. 그리고 고마워, 엄마. 어? 뭐가? 솔직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엄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 반찬 만드는 일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그래? 손목이며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성한 데가 없는데. 그래서 미안하고 참 고마워.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꼭 좋은 대학 가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에 괜히 부담 갖지 마.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야. 요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힘으로 우리 딸 도와줄 수 있어서. 꼭 좋은 대학 아니어도 돼. 그저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는 더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과분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공부에 매달렸어요. 새벽까지 공부할 때는 형광등 말고 초를 켜라는 아빠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았죠. 제가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새벽 내내 초를 켜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노력을 짠하게 봤는지 저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서울권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처음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한 날 우리 아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두절미하고 결혼은 둘이서 알아서 해. 우리는 지원해줄 돈 일절 없으니까.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지원을 안 해준다니요. 당신이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도 저희 돈으로 결혼 준비할 겁니다. 저희 집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지원받기가... 우선 그동안 둘이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껴서 진행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휴, 그래도 당신이 얼마라도 보태주면 좋잖아요. 나 돈 없다니까.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놨나? 왜 이래? 참나.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엄마가 하시던 반찬 가게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회사 취직하고 스스로 돈벌이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빠 몰래 제가 용돈 드리면 되니까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자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살까지 공짜로 밥 먹이고 공부시켜서 키워줬으니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전 한 푼도 지원해줄 생각 없으니 결혼도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기대란 걸 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뜻이 같았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양가 지원 없이 그간 모은 돈과 대출로 결혼했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대출금 갚으려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았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건강한 아들을 낳은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지내던 중 엄마에게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네 아빠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왜 울어?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글쎄 네 아빠가 쓰러지셨어. 의사 말이 상태가 심각하다는구나. 이걸 어쩌면 좋으니. 뭐라고? 아빠가 쓰러져? 엄마, 우선 내가 그리로 갈게. 거기 어디야?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 평화롭던 제 삶에 아빠의 소식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엄마는 아빠 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건지 횡설수설하며 우셨고 저는 보통 일이 아니란 직감에 얼른 애를 시댁에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갑자기 왜 쓰러지셔? 아빠 어딨어? 설마 중환자실에 계신 거야? 네 아빠 진통제 맞고 겨우 잠들었어. 이것저것 검사하고 경과 살펴봐야 해서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한대. 의사가 뭐래? 대체 뭐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의사 말로는 대장암이라고. 잘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난리치는데 나는 그저 어디 탈나거나 맹장인 줄 알았지. 그런 무서운 병일 줄 알았겠니? 아빠가 암이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억세고 굳건하신 아빠가 암이라니.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릴 듯 충격이 큰데 엄마는 더 하셨겠죠. 엄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만 기다리며 계속 대기실에서 우셨어요.
제가 대신 있겠다고 해도 집에 가지 않고 시금을 전폐하셨죠. 이러다 엄마까지 큰일 날까 걱정된 저는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사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상태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죠. 아빠가 대장암이라면서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받거나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바로 치료 시작하면 나아질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요? 유감이지만 어떠한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게 무슨... 여기 CT를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다 암입니다. 이, 이렇게나 많이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많이 전이된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치료나 수술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조건 시도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지만 치료나 수술 모두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치료에 들어간다고 해도 워낙 퍼지는 속도가 빨라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 더 어렵고요. 또 수술은 암덩어리들을 절제해야 하는데 크기가 크고 전이된 곳이 많으니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덮어야 할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이대로 죽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밖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치료와 수술은 환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죠. 가족분들과 잘 의논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어떠한 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해봐도 의사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하긴 제가 봐도 아빠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장기 곳곳에 암이 퍼질 대로 퍼졌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강한 진통제로 고통을 줄여주는 정도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렵게 아빠 상태를 전하니 엄마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동안 배가 조금씩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 가보라는 말만 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네 아빠 끌고 병원 데리고 갔으면 암이 다 퍼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안 봐도 뻔해. 아빠가 병원비 아깝다고 그냥 참으셨겠지. 미련한 사람. 본인 몸 뻔히 알면서. 아파도 그깟 진료비 먹는 약 아깝다고 참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병원에 한번 못 데려가고. 엄마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아빠는 호스피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수술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아빠, 지금 뭐해? 뭐 하기는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라니. 하지 마, 이리 줘. 아빠 아직 안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뭘? 아이, 호스피스는 죽을 날 받아놓는 사람들만 오는 곳 아니야? 그건 아플 때 진통제만 놔주고 끝이잖아. 치료받아봤자 못 고치는 몸이니 그런 거 아니겠어? 괜히 거짓말할 것 없어. 내 몸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참기는 왜 참아.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갔어야지. 그러게. 조금 더 아껴보자고 내 몸 축 나눈 줄 몰랐네. 그래도 참 다행이야. 네 엄마하고 너한테 이렇게 물려줄 게 있으니까. 뭐? 이거 받아라. 아빠는 제게 보시던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이게 뭐야? 모기는 너한테 주는 건물이지. 건물? 그렇게 크지는 않아. 살면서 아등바등 모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안하다. 이왕이면 더 비싸고 좋은 건물이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어딨어. 됐어. 이깟 건물 받는 거 하나도 안 좋아.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기분 좋게 받아. 그동안 고생한 네 엄마랑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아빠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았지? 그깟 돈이 뭐라고 참 부족하게 키웠지.
그런데 선이야, 아빠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네 엄마랑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이 건물 마련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 그동안 아빠가 혼만 내고 많이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우리 딸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주렴. 그리고 엄마를 잘 부탁할게.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살아. 알았지? 그동안 소금보다 짠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저와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빠가 미웠어요. 그러고 보면 아빠도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아끼고 아끼느라 더 누리지 못한 건 엄마도 저도 아니라 아빠였으니까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우리 몰래 건물을 사셨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기만 한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되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간 철없이 원망만 했던 저 자신이 미워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3개월도 안 돼서 진통제로 고통을 잠재우다 지친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그런 아빠를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려 정신없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의 조의금을 받던 남편이 슬쩍 제게 와서 건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건물 물려받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야? 장인어른이 정말 건물을 물려주셨어? 그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는 당신이랑 장모님 하는 이야기 슬쩍 들었지. 그런데 몇 층짜리 건물이야? 어느 지역인데? 아, 위치가 중요한데. 뭐? 나는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건물 물려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장모님이랑 둘이 나누는 대화 듣는데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니까. 전에 사주 봤을 때 아내 보기 좋다거더니 그게 진짜였나 봐. 당신은 정말 복덩이야. 내가 장가 한번 잘 갔다 잘 갔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건물 물려받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좋니? 당연히 좋지. 건물 물려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 내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빠 장례식장에서. 내가 언제 좋아하는 티를 냈다고. 그리고 솔직히 나쁜 건 아니잖아.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된 건데. 아니지. 요즘은 건물주가 아니라 간물주라고 하더라.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상하고 있지 말고 좀 웃어. 그래야 장인어른도 편히 가시지. 저는 큰 상실감과 슬픔으로 괴롭기만 한데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그간 남편 행동이 생각나면서 화가 치솟았어요. 사실 남편은 사위로서 빵점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을 날 받아놓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거 뻔히 알면서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거기다 마지막 임종 때도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습니다. 회식하느라 술에 잔뜩 취해서 뻗어 있었거든요. 뭐 대단한 사위라고 저리 말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게 아빠 일은 나한테 할 소리니?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아니, 뭘 또 양심까지 들먹이고 그래. 당신 속상한 건 알지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아직 장례 끝나지도 않았는데 좋아 죽겠다는 듯 웃으며 간물쭈거리는 너한테 기분 좋게 굴어야 하니? 너 우리 아빠 병원에 계실 동안 어땠는지 기억 안 나? 장인어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문안 딱 한 번 왔어. 그것도 내가 얼굴 한번 비추라고 사정사정해서. 너 그때 주말에 못 쉬게 한다고 나한테 툴툴거린 거 기억 안 나? 염치가 있으면 간물줄 거리면서 웃지 마. 임종도 못 지킨 못난 사위 주제에 어디서. 야,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인 줄 알겠다. 내가 뭐 노냐? 막말로 평일 죽어라 일하고 밥 먹듯이 야근하는데 어떻게 병문안을 가? 주말에 나도 좀 쉬어야 재충전해서 다시 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임종은 내가 못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장인어른 임종 날을 미리 딱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필 그날 회식에 잡힌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언질해줬잖아. 아빠 상태 위독하시니까 당분간 술 자제하라고.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정말.
재택근무 오래 하더니 감 떨어진 거야? 상사가 건네는 수를 어떻게 마다해? 그게 다 인사고과 연결되는 건데. 아무튼 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장인어른께 최선을 다했어. 안 그래도 회사 일 바빠서 연차 쓰기 눈치 보이는 판국에 그것도 3일씩이나 자리 지키면 된 거 아니냐? 그래, 너 잘났다. 아빠 잘 보내드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지금 너랑 싸울 기운도 없으니까. 보통 때 같으면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고 대판 싸웠을 텐데. 아빠가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못난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견뎠어요. 그렇게 아빠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잘 모셔놨습니다. 겨우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오자마자 시모와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 사돈은 잘 보내드리고 왔니? 아유, 내가 같이 가면 좋은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네. 괜찮아요. 잘 모셔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혹시 마음 쓰여 기다린 거라면 괜찮으니 가셔도 돼요. 마침 저도 조금 피곤해서. 아니,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내가 우리 며느리 뭐 좀 먹이려고 기다렸지.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할 말이요? 그 사돈 말이다. 너한테 물려주신 게 있다며? 아들이 그러던데 건물 물려주셨다고?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니 뻔뻔하게 큰 소리 쳤습니다. 아이, 그래 뭐. 내가 말했어. 근데 그게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큰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도 알아야지. 우리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간물주가 되는 건데. 이제야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치챘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 조의금 달랑 5만 원 내고 떡이며 전이며 이것저것 싸가려던 시모와 신우였는데 건물 물려받는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온 게 뻔히 보였어요. 원래 인성 수준이 모자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차반인 줄 몰랐기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와 신우 남편은 저를 부랴부랴 소파에 앉히더니 참았던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건물 물려받으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거 내가 할게. 당신은 장인어른 떠나보내고 힘들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쉬어. 이참에 이 거지 같은 회사 관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 우리 부부니까 그 건물 공동명의로 하는 거 알지? 장인어른이 설마 당신한테만 물려주신 거겠어? 잘 살아나가라고 나하고 당신한테 같이 물려주신 거지. 아무튼 당신은 일절 신경 쓰지 마. 그냥 집에서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 큰일 치르고 힘들 텐데 아들한테 맡겨. 본인 건물인데 좀 잘하겠니? 저기 그리고 새아가. 나는 말이다.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하는데 어떠니?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전세로 천전하고 있잖아. 매년 전셋값은 오르지 돈은 없지. 내 나이 어찌나 비참하든지 이참에 집을 확 사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평수는 그렇게 안 커도 돼. 지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나랑 네 신우만 살 거니까 사줄 거지? 아,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건물주인데 집 한 채 못 사줄까? 그렇지? 언니 나도요, 나도. 직접 멀어서 맨날 버스 타고 전철 타서 편도 2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이참에 차 한 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외제차로. 언니 이제 돈 많은 부자니까 그 정도는 껌이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몇 개 추려봤거든요? 이거랑 이거 어때요? 예쁘죠? 빨간색은 쉽게 질리니까 무난하게 흰색이 낫겠죠? 그래, 역시 차는 흰색이 제일 예쁘지. 언니, 저 이 차 꼭 갖고 싶어요. 사주실 거죠? 그렇죠? 없는 살림에 그동안 빌빌거리며 살던 시댁 인간들. 제가 한순간에 건물을 물려받았으니 눈이 뒤집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성화였어요. 아무리 시커먼 속내가 있어도 방금 아빠 묻어드리고 온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선 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도 없는 짓에 경멸감으로 꽉 찬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건물인데 이것들이 감히 제대로 빌붙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제대로 쫄딱 망하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요. 그렇게 원하면 마음대로 해요. 뭐? 정말 나 회사 그만둬도 돼? 공동명의 해줄 거야?
어미야, 진짜 아파트 사주는 거지? 나 그럼 당장 집 내놓는다? 언니 정말이죠? 저 2차 바로 계약금 걸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제가 그 대단한 간물주라면서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당장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어머님은 집주인한테 말해서 집 내놓는다고 하세요. 곧 계약 만료니까. 아가씨는 빨간색이든 흰색이든 원하는 색으로 계약금 넣고요. 아, 알았어. 와, 엄마.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안 해복 있다니까. 이 거지 같은 회사 관둘 날이 오다니. 아싸! 내일 당장 그 차장 새끼 면장에 사직서를 확 던져야겠어. 직간 놈이 툭하면 무시하고 말이야. 애미야, 정말 고맙다. 안 그래도 집 없는 서러움에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내 소원이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갖는 거였잖니. 네가 내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우리 며느리 최고야. 최고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차 뽑으면 바로 시승식 시켜줄게요. 내 차에 처음 타는 사람은 우리 새언니. 바보 같은 인간들. 그저 좋다고 허허실실하며 행복함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다음날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회사로 출근했고 말대로 차장 면상에 사직서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시모는 깐깐한 집주인한테 뻥뻥 큰소리치며 계약 안 한다고 선언했고 신우는 사치 부리느라 얼마 못 모은 돈 전부 외제차 계약금으로 걸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할 때 저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벌써 공동명의 끝낸 거야? 어? 이게 뭐야? 합의 이혼서? 합의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남편의 말을 들은 시모와 신우는 흠칫 놀라며 남편 손에 들린 이혼장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물었어요. 혜미야, 이게 뭐니? 너 설마... 아니지? 맞아요. 저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전 이미 도장 다 찍고 나서 이 사람만 찍고 제출하면 돼요. 뭐라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장인어른 때문에 충격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 멀쩡해.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지. 갑자기 왜 이래? 저기 애미야, 우선 진정을 좀 하고. 너 혹시 싸웠니? 그래서 그런 거야? 아이, 싸우기는 평소처럼 사이 좋았는데. 좋기는 오빠가 또 눈치 없게 군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 언니가 왜 이혼한다 그래? 그런가? 아, 여보,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이혼장부터 내미는 게 어딨어. 뭔진 모르지만 내가 다 잘못했어. 무조건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내가 화난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그럼 대체 뭔데?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 물론 화났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라고 해야 하나? 나한테 우리 집에 뭐 해준 거 없고 제대로 된 도리도 안 한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지근성 부리는 게 어찌나 짜증나던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더 이상 너랑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싫거든. 이런 모자란 남편, 이딴 시댁 내 인생에서 치우고 싶어. 잔말 말고 도장 찍어.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야, 너 설마 공동명의 하자고 해서 이래? 우리 엄마가 집 사달라고 하고 내 동생이 차 사달라고 해서 이러냐고. 맞네, 맞아. 언제는 좋다고 웃으면서 해준다더니 이제 와서 뭐? 이혼? 이게 미쳤나? 너 지금 건물주 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거냐? 어디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굴어? 이혼은 무슨 이혼? 절대 못해.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이혼이 가당키나 해? 넌 네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멀쩡한 가정 찢어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요, 언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요? 사돈 어른 그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감정풀이하면 안 되죠. 난 이미 계약금까지 다 걸었다고요. 안 돼요. 이혼 절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외제차 사주고 이혼해요. 그래. 나 이미 집주인한테 큰소리 다 쳐놨어. 이거 사. 어디 감히 내 빼려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네가 받은 건물반은 우리 아들한테 주고 내가 봐놓은 집 사줘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이혼 안 말릴 테니. 난 진짜 환장하겠네.
차장놈 얼굴에 사표까지 집어던졌는데 뭐 이혼? 너 진짜 생각 안 하고 막 살기로 작정했냐?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들어주겠네. 지금 나랑 흥정해요? 아빠 일은 충격에 정신 나가서 이러는 줄 알아 본데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렇게 거지근성 부리고 인간 같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우리 아빠한테 뭘 잘했다고 집이랑 차를 해달래? 사위로서 제 역할 제대로 못한 게 무슨 공동명의? 꿈깨. 당신들은 조금도 받을 권리 없어. 그 건물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건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려서 마련한 거야. 엄마하고 나한테 모질게 굴면서까지 본인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마련한 건물이라고. 대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당당해? 아빠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야, 그렇게 싫으면 해준다고 말이나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건물줄 됐다고 우리가 웃음냐? 이렇게 무시해도 돼? 사람 가지고 놀면 안 되지. 너 때문에 난 사표까지 냈고 엄마는 집 내놨단 말이야. 죄는 어떻고 그동안 일해서 모은 전재산 홀랑 계약금으로 넣었어 알아? 그러니까 참 안심하네. 난 당신들한테 해준다고 말한 적 없어.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그렇게 사표 내고 싶으면 사표 내고 집 사고 싶으면 집 사고 차 갖고 싶으면 계약금 걸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 하고 싶다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잘못이야? 그걸 해준다고 이해하고 무턱대고 사고친 당신들이 바보 아니냐고! 뭐라고? 아이고 혈압이야. 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혈압 있어서 위험한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엄마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도 똑바로 이야기했어야지.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확실히 짚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사회로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대한민국 남편들 다 나처럼 살아. 내가 평균이라고. 내가 집에 돈을 안 가져다 줬어? 밥을 굶겼어? 뭘 어쨌는데? 아무튼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지금 셋 큰일 났어. 네가 다 책임져. 어떻게든 수습해 내라고. 내가 왜? 싫은데? 너 정말? 그래 좋아. 그럼 이렇게 해. 네가 말한 대로 군말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고 우리 엄마 집 내 동생 차는 해줘라. 아 그동안 산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돈도 많은 게 네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내 변호사가 그런 책임 안 져도 된다던데? 뭐라고? 너 나 몰래 변호사까지 만났냐? 그럼 내가 장난으로 이혼장 내민 줄 알았니? 그렇게 집이랑 차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쪽팔리게 나한테 구걸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이런 한 장도 주기 싫으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했어. 지금 사는 집마저 다 빼앗기기 싫으면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네 몫은 줄 테니까.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한순간에 실직자 됐는데 그 나이에 취업 준비 잘하고 어머님은 집주인한테 싹싹 비셔야겠네요. 참, 아가씨는 계약금 못 물릴 텐데 어떡해요? 뭐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럼 전 가볼게요. 속 시원하게 제대로 참교육시키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온갖 전화와 문자가 왔고 심지어는 친정집까지 찾아왔지만 별 소용 없었죠. 예정대로 이혼은 진행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쪽박차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로 엄마와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